그나저나 주말 내내 또 대한민국이 좀 시끄럽네요. 화천대유. 예, 먼저 인사말 드리겠습니다. 덕담 하나. 예. 화천대유 하십시오. 근데 화천대유 이게 사자성어인데 참 낯익은 사자성어가 아니에요? 어떻게 회사 이름이 사자성어로 된 회사 이름이 있죠? 화천대유라는 게 중국 주역 예. 64개에 나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수입니다. 아, 주역에 64개 나왔던 가장 좋은 수다 64개. 그 화천대유가 그런 뜻인가요? 하늘의 힘을 얻어 예. 천하를 얻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늘의 힘을 얻어. 예. 상당히 그 좋은 말인데. 예. 어떻게 회사 이름이 이렇게 사자성어로 된 회사 이름 참 흔하지 않은데. 이쪽 그 회사 대주주 지주분 100% 갖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전직 기자 출신입니다. 한국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했고 머니투데이에서 법조 팀장을 지냈습니다. 같은 우리 동종업계뿐이네요. 예. 이분이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아, 동양철학과를 나왔다. 예. 이제 왠지 좀 진작이 되네요. 예. 또 보니까 이게 자회사로 천하동인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룬다는 뜻입니다. 천하동인이라는 게. 천하동인이 저희 천호동과 관련된 또 재개발 프로젝트 그쪽 아닌가요? 그쪽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쪽 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그 뭐라 할까요? 나비 효과라고 봐야 되나요? 계속 그 사안의 사태를 보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여당, 야당, 뭐 초대어들 국회의원들 많이 이름들이 나오고 심지어 지금 SK그룹까지도 이제 우리 본 풍레이더 취재에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오늘 아침에 어디야 저기 김만배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아, 오늘 소환됐나요? 예, 뭐 소환보다는 뭐 참고인으로. 참고인 조사. 예,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뭐 정확하게 어떤 대장동 프로젝트의 어떤 그런 실체가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뭐 특검하자, 뭐 이렇게 또 아니면 국정조사하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온 국민들이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안 자체가 상당히 많이 뜨거워질 전망이죠? 정치력이 파급력이 되게 크겠죠. 이게 여든 야든. 뭐 하다못해 각상도 의원 아들이 뭐 일명 곽대리입니다. 곽대리요? 예, 곽대리. 곽대리 대리로 입사했네? 대리로 나왔죠.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답니다. 야, 어느 회사 대리가 퇴직을 하는데 50억씩 받을 수가 있나요? 또 같은 우선 저희 탑픽에서 다룰 SK그룹하고도 좀 관련이 됐는데 각상도 의원이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을 지냈었습니다. 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예, 그 당시 2015년이죠. 15년에 그 당시 최태원 회장이 횡령 배임죄로 이렇게 옥살이를 하다가 광복절 대통령 특사로 그런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가석방을 받고 나왔죠. 예,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천대유 사건부터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왜 지금 갑자기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우선 2015년에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재직할 당시 민간 공영 분양을 했습니다.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성남의 재개발 대장동이죠. 대장동이 정확히 어딘지 아십니까? 성남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아, 모르시구나. 이게 판교입니다. 판교요? 아, 대장동이 판교인가요? 판교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천당 위에 분당, 분당 위에 판교. 맞아요. 그게 대장동이네요. 예, 대장 판교입니다. 판교에서 핫플레이스 아닙니까? 여기서 어마어마한 그 개발 이익이 발생이 됐을 텐데. 이재명 시장이 이걸 민간 합동 개발로 끌어들이면서 그 성남시의 어떤 성남이뜰이라는 SPC가 있습니다. 특수목적 회사가 5천억을 가져가고 나머지 5천억은 이쪽 민간업자들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특히 그 대부분을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화천대유가 이쪽 다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게 왜냐? 우선 그 민간 출자자들이 있는데 화천대유 빼고는 다 이렇게 좀 금융사들입니다. 정권사들, 은행들인데 금융사들은 이렇게 업무 목적 외에 부동산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수익이 저 화천대유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의 뭐 땅 짓고 헤엄친 거나 다름없죠. 또 하나 보면 이게 일각에서는 이게 뭐 그 당시 그 대장동 땅에 그 원주민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민간 합동 개발을 할 때는 이렇게 토지 수용을 할 때 협의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협의 매수를 하는데 이 당시에는 협의 매수가 아니고 그냥 강제 수용을 했습니다. 아, 수용으로 갔네, 보상이 네. 아니고. 그때 평당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떼돈을 번 거죠. 성남시도 떼돈을 벌고. 지금 판교 시세가 어느 정도 하나요? 최근에 지난달인가, 이번 달이죠. SK건설, 그러니까 지금 SK 에코플랜트입니다. 구 네. SK건설인데 SK뷰 테라스라는 연립주택, 네. 마을 연립주택의 고급 아파트입니다. 네. 이걸 분양을 했는데 평당 분양가가 3,800여였습니다. 3,800만 원. 성남시 최고 분양가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상권 기준으로 평당 3,800만 원이지 토지 기준으로 하면 더 가치는 어마어마할 그렇죠. 텐데요. 평당 200만 원이면 제가 추측하기로는 억대는 모르겠습니다. 몇 천, 5, 6천 뭐 억대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토지 기준으로 봤을 그렇죠. 때 아마 그러면 단순 1억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50분의 1 가격으로 그 당시에 원주민들은 팔았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당시에 했던 그런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네. 땅 따먹기를 한 거죠. 땅 장사를 한 거죠. 이때가 대략 2000 몇 년도였었네? 정확하게 15년 정도에 2015년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5, 6년 전 얘기네요. 그러니까 6, 7년 정도 됐죠. 자, 그럼 여기 등장 인물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예.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이죠. 예. 최기원 씨 나오고 키넨 파트너스. 예. 라고 투자자문사인데 성남 대장종 개발 사업에 300억을 또 댔다고요? 일종의 전주 역할을 한 투자자문사고. 그렇죠. 이게 말씀을 드리자면 최기원 이사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SK 행복나눔재단 네. 이사장입니다. 네. 이사장이 키넨 파트너스라는 투자자문회사에 네. 400억 원 네. 빌려줬습니다. 네. 대여금 형식으로 빌려줬는데 이 키넨 파트너에서 이 중 350억 원을 네. 화천대유 쪽에 네. 다시 또 이렇게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화천대유는 이 350원을 가지고 일종의 종잣돈으로 삼은 거죠. 사업 시행 네. 초기에. 네. 그러면 화천대유 초기 350억 키넨 파트너스 빌렸는데 네. 400억을 빌려줬다. 네. 이게 상당히 많은 이 사이에서 단순 금전 차용 계약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소비 대차 계약입니다. 네. 지금 뭐 최기원 이사장은 이렇게 뭐 돈을 이자는 뭐 원금도 이자도 못 받았다 그런 식으로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SK 그룹 측에서도 네. 그룹과는 전혀 무관하다. 네. 최기원 이사장의 어떤 개인 돈이 오고 간 것으로 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좀 배경을 후면을 좀 이면을 살펴보자면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퍼즐이 좀 맞춰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곽상도 의원권, 네. 그 최태원 회장 특사를 하는데 뭐 지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으니까. 근데 말 그대로 아직 뭐 팩트는 우리가 뭐 취재 과정에서 밝혀진 건 없으니까 뭐 확정을 질 수 없지만 우연치고는 그렇죠. 뭐 가석방을 하는 데서 그 당시에 각성도 민정수석으로 있었으면 상당히 법무부를 자주지휘할 수 있는 가장 그렇죠. 최고 사령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2017년 네. 국정농단 사건 때 네. 미르스포츠재단이라는 거 있죠. 네, 미르스포츠 한참 문제가 됐죠. 또. 예, 그 수많은 대기업들이 다 이렇게 좀 뇌물을 갖다 바쳤지 않습니까? 일종의 상납 창구였었죠. 그렇죠. 수금을 하는. 삼성, 네. 이재용 회장, 네. 롯데, 네. 신동빈 회장 네. 다 이렇게 뭐 구속 생활도 했었습니다. 네. 유독 SK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오히려 그 당시에 가석방을 받았죠? 그 전엔 또 최태원 회장? 예, 가석방 받고 국정농단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 SK만? 그때 특검이 박영수 특검입니다. 아. 박영수 특검이 지금 화천대유 네. 고문 변호원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연결고리가 되나요? 연결고리가 다 연결되죠. 뭐 앞으로 추후 뭐 있을지도 모르는 거는 뭐 이렇게 국정감사 내지 국정조사 내지 특검에서 밝혀지겠지만 많은 의혹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참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 사업재단에 뭐 말을 증여를 했네 만에 그거 갖고도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더 큰 그 당시에 그런 사건이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규모 개발 게이트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최근 그 문제가 된 곽상도 아들 곽대리 네. 퇴직금 50억 원도 같은 연결선상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리가 50억 원을 받습니까? 그런 회사였으면 저도 취직하고 싶네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곽상도 의원이 나름대로 화천대유 쪽에 뭐 이렇게 아들을 뭐 취직하게끔 다리를 놨을 거고 또 김만배 씨가 또 곽상도 의원하고 성균관대 동문입니다.
그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을 하셨다는 성균관대 동문이면 그런 연결고리도 또 있습니다. 이게 뭐 저도 참 저희들도 기자지만 참 이렇게 중간에 연결시켜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또 그 허브 역할을 또 많이 해줄 수 있는 게 기자의 또 본질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좀 짐작은 좀 가는데 그렇죠. 뭐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다 보니까 뭐 저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한편으로는 참 부럽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큰 개발 사업이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그 회자 뭐 시체말로 화천대유 하십시오. 그 인사말이 되네요, 숫자를. 그렇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자 대소라는 말이 딱 20년 전에 나왔습니다. BC카드에서 내놓은 광고 문구였죠. 부자 그 대세요. 당시 IMF 이후에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배금 사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거. 20년 뒤에 똑같이 데자뷰가 되는 거죠. 일종의 부자 대세요네요. 그렇죠. 화천대유. 어떤 뭐또 일확천금 노리세요. 기회 잘 잡았어. 또 맞으세요? 뭐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돈벼락 맞으세요. 자, 그러면 SK그룹과 연결고리, 이거 키넨파트너스가 상당히 중요한 그 핵심의 그 트리거가 될 텐데 여기에 사내이사들이 SK 행복 FNC 재단의 대표 또는 뭐 겸직된 이사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맞습니다. 취재가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가 키넨파트너스 전 대표 박중수라고 대표였는데 이분이 SK 산하 모 재단의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결고리가 많은 거죠. 그리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최기원 이사장이 돈을 400원을 그냥 이렇게 전주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최 이사장은 뭐 오히려 돈을 빌려주고 손실을 많이 봤다고 하는데. 근데 또 다른 측면으로는 굉장한 수익을 거둔다는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가 따로 있나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 돈을 많이 벌었다. SK가 벌었다. 뭐 SK 이사장 아닙니까? SK 일가, 5원의 일가고 하니까 뭐 또 여론에 있던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게 뭐 나름대로 이렇게 뭐 먼저 선수를 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여태까지 SK그룹이 참 그 정권 때마다 한 번씩 그 SK 최태원 회장이 이렇게 구속이 됐는데 두 번째 구속이 됐었잖아요. 이게 타고 올라가면 또 SK 또 최태원 회장까지 뭐가 또 연결고리가 나올 수가 있나요? 아직은 섣불리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여러 정황상 앞으로 계속 뭐 사건이 계속 트이지 않습니까? 각성도 의원 사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뭐 월급 250만 원 받았다 이러다가 갑자기 어젠가 퇴직금 50억 원이 터져 나왔습니다. 또 다른 어떤 돌발 뉴스가 터져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뭐 보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불상사가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매번 정권이 바뀌는 이 정권 만료 무렵에 발생되는 이런 레임덕 현상들 늘 나오는 전형적인 또 레파토리의 비리게이트인데 특히 또 뭐 최근에 어떤 그런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민심을 특히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영린, 부동산 문제 아닙니까? 교육 문제와 부동산 문제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얘기했죠. 얼마나 서민들이 허탈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럼요. 기자하던 양반이 회사 차려서 졸지에 수천억을 챙겼다. 누가 월급쟁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저만 하더라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당장 대장동에 뛰어가고 싶네요. 그렇죠. 뭐 신발이라도 제가 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참 앞으로 계속 심층 취재 이와 관련된 내용들 좀 계속 좀 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 관심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고맙습니다.